안녕하세요. 드디어 최종 모의고사 5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푸시면 총 1000개의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걸 텐데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또 100개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그것 중에 옳은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수성 원료는 피부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화장품 흡수력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수성 원료가 아닌 유성 원료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유성 원료에는 유지, 왁스, 탄화수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터, 보습제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습제는 대표적인 수성 원료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지만 보습제가 틀리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에는 점증제와 피막 형성제가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산화방지제는 미생물로부터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이거는 산화방지제가 아닌 보존제에 관련된 설명이죠. 피막 형성제는 점도를 조절하고 천연, 반합성, 합성, 고분자, 무기물 등이 있다. 이거는 피막 형성제가 아닌 점증제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될 상황, 동그라미, 세모, X표 항목이 있었죠. 근데 동그라미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게 아닌 것. 명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함량 기준은 기재해야 됩니다. 구조식,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제조 방법도 해야 됩니다. 시성치,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순도시험, 이거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죠. 표준품 및 시약, 시액,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원도 아니죠. 이 나머지 디귿, 미음, 시옷, 이응은 세모 항목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제품별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단위 제품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복합 합성 수지 재질,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재질 또는 합성 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 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제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은 15%가 아닌 20% 이하로 해야 됩니다. 단위 제품 중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 공간 비율은 15% 이하이고 최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화장품류 포장 공간 비율은 10% 이하, 포장 횟수는 2차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2차 포장 외부에 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 횟수에 적용되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색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색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레이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기질은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순색소는 중간체, 희석제, 기질 등을 포함하여 제조된 복합 색소를 말한다. 아니죠.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색소를 순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죠. 타르 색소는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리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이다. 네, 이거 타르 색소 용어에서 많이 보신 표현들이죠. 레이크는 타르 색소를 기질에 흡착, 벌써 여기서 맞는 얘기죠.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확산시킨 색소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색소의 용어들 잘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꼭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외선 차단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SPF는 UVA가 아닌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1번은 틀렸네요.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제품을 바르지 않은 피부의 최소 홍반량을 제품을 바른 피부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네, 이거 틀리죠. 네, SPF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바른 제품이죠. 그다음에 SPF 15는 150에서 225분 정도의 UVB 차단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PA는 UVA의 차단 지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PA+++는 PA 플러스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품질 검사 이렇게 나오면 품질 성적서 바로 나오실 수 있죠. 2번이 답이에요. 네, 7번 용어에 관련된 문제 또 나왔네요. 정기, 교정, 검정, 교정. 이거 무슨 말이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 장비에 대해 정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활동. 맞는 얘기죠? 예방적 활동이란 미리 하는 거예요. 주요 설비나 시험 장비에 사용되는 부속품 중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맞는 얘기죠? 공정관리, 모든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여 별도의 기준 없이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틀린 얘기죠 벌써. 공정관리란 뭐죠?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작업을 공정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어요. 불만은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 이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합 판정 기준이란 시험 결과의 적합 판정을 위한 수적인 제한, 범위 또는 기타 적절한 측정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네, 표시된 내용량이 300g인 제품의 실제 내용물을 검사할 때 내용물이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요. 이거 뭐 300g 이런 거 다 무시하고도 벌써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97%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을 때 평균 내용량이 97%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시된 용량이 300g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97% 하면 얼만큼일까요? 291g 이상이어야 되겠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유통 화장품에서 미생물 기준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5개 중에서 화장품 그 종류를 구분했을 때 다른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크림, 아이브로우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4개는 눈 화장용 제품이고 1개만 기초 화장품 제품입니다. 뭘까요? 아이크림은 눈 화장용이 아니죠. 이건 기초 화장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미생물 기준은 어떤 기준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4가지는 눈 화장용 제품이고 이거는 기초인데 그거의 차이가 있었던 거는 총호기성 생균수였습니다. 이거의 기준에서 눈 화장용은 얼마죠? 500개 이하여야 되고요. 나머지는 1000개 이하였습니다. 아이크림은 1000개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화장품 포장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영업자의 상호 주소 표기, 화장품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 필증 또는 신고 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 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 표시, 맞는 얘기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표시해야 되죠. 근데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한 번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죠.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를 기재 표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 표시해야 되겠죠?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벌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않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관할기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이거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12번 문제는 영업 금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업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영업 금지 사항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일단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판매할 수 없죠.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할 수 없습니다.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안 되죠.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경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들,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 변조한 제품들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다른 변형된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문제도 또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테니까 이 타이밍에 한번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확보해야 될 자료들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의 안전성, 효능, 이 세 가지.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효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네, 이거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제품의 그 다음에 효능. 그 다음에 뭐가 안 될까요? 여기 이제 3번이랑 4번이 있는데요.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거는 해당이 되겠죠. 안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포함이 되겠죠. 제조 설비의 위생검사 결과서. 이거는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네, 판매 가능한 맞춤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맞춤 화장품이 나오면 혼합과 소분, 이 키워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혼합할 수 있는 원료들, 그 다음에 단순 소분하는 거. 자, 혼합할 수 있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금방 푸실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배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들은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제조 관리 보관 구역으로 외부인이 방문하게 됐을 때 방문 기록서에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소속, 성명, 방문 목적, 그 다음에 입장, 퇴장 시간,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방문자의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 한도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관련된 문제죠. 자, 비유도적 미생물 한도를 검출하는 시험법, 총호기성 생균수를 측정하는 시험법은 한천, 이 얘기가 나오면 그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천 평판 도말법 이거고요. 또 뭐 있죠? 한천 평판 희석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징크, 피리치온이 바로 답으로 나오네요. 레티놀은 뭐였죠? 주름 개선, 나야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에스코빌, 아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미백 기능성 성분이고요. 살릭실릭 애시드는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층.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각투, 과, 유, 기. 이게 지금 여기서는 표면서부터 표피서부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쓰시면 됩니다.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그 다음에 투명층, 각질층 이렇게 나오는데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거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1번이겠죠. 네, pH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초화정용 제품류 중 액상 제품의 pH 범위, 네, 굉장히 익숙한 숫자가 보이죠? pH 3.0에서 9.0. 답은 3번이네요. 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장소, 시설에 대한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이거 첨부하셔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들어가야 됩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이 아니라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이거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21번 혼합이나 소분을 하기 전에 사용될 내용물이나 원료는 반드시 품질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죠. 단 내용물과 원료를 모두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책임 판매업자의 뭘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품질 검사 성적서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판매업자가 이미 품질 관리를 다 거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 검사 성적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모관부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의 가장 바깥층으로 두께가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얇은 막인데 아미노산 중 시스틴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각질이나 단백질을 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보이는 부분이고요. 피부에도 존재하면서 피부나 모발의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서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에피큐티클입니다. 큐티클보다 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에피큐티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탈모에 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말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마의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진행되어 이마가 넓고 점점 대머리가 되는 것이 특징인 것. 이게 남성형 탈모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자,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결합을 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원인이 돼서 결국 탈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은 남성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피부의 생리작용에 관한 글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외부 물질에 대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과민하게 반응되는 이 증상은 뭐죠? 네, 요것만 보셔도 벌써 알죠? 이거는 알레르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뭐죠? 그것이 바로 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게 항원이다. 그래서 기억엔 알레르기, 니은에는 항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저가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벌크 제품 또는 반제품을 재처리해서 품질이 적합한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재작업이죠. 이제 이 정도는 술술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 기기나 측정 시스템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표준 기계 값을 비교해서 이들의 오차가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허용 범위 안에 들도록 조정하는 것, 이것은 교정이죠. 그래서 재작업과 교정에 대한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자, 계면활성제의 특성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보겠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물에 용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 뭐였죠? 가용화제죠. 그리고 수용액 내에서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하면 분자간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건 뭐죠? 미셸이죠. 가용화제와 미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 이런 용어들은 네, 많이 익숙해지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도구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떤 건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및 방부용 제품의 경도를 측정한다. 경도 측정한다 했으니까 경도계겠죠. 다음에 혼합 및 소분 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덜어내거나 계량할 때 사용하는 거 스패츌러 되겠습니다. 경도외와 스파츌러, 나머지 광학현미경이나 디스펜서, 디스퍼와 관련된 용어들도 이 문제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관능평가 상황에 대한 대화를 읽어보고 어떤 관능평가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 가장 인기가 많은 B크림, C크림, 그리고 D크림, 이번에 개발한 OK 크림, 이거를 똑같은 용기에 담아서 40에서 60대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용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구나.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맹검 사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비맹검은 그 제품이 뭔지를 알고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맹검 사용 시험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CGMP에서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료나 내용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사람 누구죠? 품질 책임자죠. 품질 책임자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제조일로부터 얼마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얼마 남아있냐? 1년이 결과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품질 책임자,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험 방법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색법, 원자 흡광 광도법, 그 다음에 ICP, ICP-MS 이걸 사용하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중금속은 어떤 거냐? 일단 비색법이 나왔으면 비소입니다. 비소.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ICP나 ICP-MS는 비소 이외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죠. 그죠? 납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 다 거기에서 이런 시험법을 이용해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검출이 가능한데 비색법은 비소니까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비소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용액의 농도 기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문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거를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에서 5, 1에서 10, 1에서 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고체물질 1 또는 액상물질 1ml 이거를 용지에 녹여서 전체량을 5면 5, 10이면 10ml, 100이면 100ml 등으로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이게 1g이나 1ml 그리고 50, 10, 100은 5ml, 10ml, 100ml 이렇게 하는 비율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아하 제품의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하 제품을 사용할 때 몇 퍼센트 이하의 제품은 제외할까요? 0.5% 이하의 제품은 이 주의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고농도 아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등에게 상담을 해야 되죠. 근데 10%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pH가 얼마인 미만 제품은 표시를 할까요? 3.5였죠. 그래서 기억에는 0.5, 니은에는 3.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해성 등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나다 등급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면서 며칠 이내에 회수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물질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되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한 화장품, 또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은 다 전부 다 위해성 등급 다등급에 해당되는 화장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등급은 얼마 이내에 회수를 해야 될까요? 회수해야 될 기간은 30일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자,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 뭘까요? 그게 맞는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자야 될 거 실증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실증 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재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도 또 용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거는 뭘까요? 네, 통합 위해성 평가입니다. 통합 위해성 평가. 다음에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 이거를 독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될 주체가 누구죠? 네, 이건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장이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억에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상 물질의 특성,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서 시험 항목 등 방법 등을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험일까요? 바로 독성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 그리고 니은의 빈칸이 굉장히 많지만 이건 전부 다 들어갈 말은 독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37번은 표면균 측정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표면균 측정법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 배지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접촉 배지법에서 미생물을 채취하는 건데 이 접촉 배지법에서 필요한 기구는 바로 콘택트 플레이트입니다. 콘택트 플레이트에 직접 또는 부착된 라벨에 표면균, 검체 채취 날짜, 검체 채취 위치, 검체 채취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한 손으로 컨택트 플레이트의 뚜껑을 열고 컨택트 플레이트라는 표현을 이 배지법 이렇게 나오면 아, 컨택트 플레이트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은 3번이죠. 자, 낙하균 측정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낙하균 측정 위치에 관련된 설명 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하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5개 장소에서 측정을 합니다. 약 5개소를 측정한다. 그 다음에 몇 개소 이하로 측정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가 있습니다. 최소 5개소 이하일 때. 그래서 5개소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서 얼만큼 떨어져야 될까요? 벽에서는 30cm 이상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5, 5, 30.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또 써보겠습니다. 화장품 사용 중 지속적으로 중대한 불구, 기능 저하를 초래하거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죠? 중대한 이게 들어가면 중대한 유해 사례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중대한 유해 사례고요. 중대한 유해 사례를 알게 되면 언제 보고해야 될까요? 그 정보를 알게 된 이후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유해 사례 15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멜라닌 합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1번, 멜라닌은 멜라노솜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멜라노솜은 멜라닌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소 기관이죠. 그래서 멜라닌이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생성돼서 멜라노솜의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문제이죠. 멜라닌은 티로신을 시작물질로 해서 티로신아제의 작용을 통해 산화 과정을 거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멜라닌은 크게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나뉘게 되죠. 유멜라닌의 색상은 검정에서 갈색, 갈색에서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페오멜라닌이 노란색 또는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고객의 대화인데 앞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펌이 행해지는 그 기절을 여기다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펌이 보통 그 모발에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뭐 이거가 약해지면 펌을 해도 웨이브가 잘 안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펌어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모표피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탈색을 하고 탈색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탈색의 원리는 암모니아가 산화제가 침투하기 쉽도록 뭐를 느슨하게 할까요? 이것은 모피질입니다. 그러니까 탈색과 관련된 모발의 부위는 모피질이 되죠. 그래서 펌은 모표피와 관련이 있고 탈색은 모피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냥 혼선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시고 실제 문제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시약처장은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해당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는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해야 되는데 그 항목들 세 가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보존제입니다. 그리고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하죠.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여기 또 똑같이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SPF 측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독일의 피부과 전문의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 피부의 홍반과 흑화 반응을 6단계로 나뉘어서 SPF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입니다.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 이거 CGMP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성분명을 제품 명칭 일부러 사용할 때는 해당 성분명 함량 함께 표시해야 되죠.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함유된 경우도 해당 성분의 함량 표시해야 됩니다.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품 포장에 해당 제품의 표는 표시해야 되죠. 기능성 화장품들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에 들어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효능이 아닌 여기 2번에 나왔죠. 함량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안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주로 색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극이 적고 안전성이 보장된 안료 뭐죠? 무기안료입니다. 무기안료. 근데 무기안료 중에서 피부를 우수하게 커버하는 역할을 하면서 빈혈, 약품 등의 안정성이 높아 화장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것은 백색 안료죠. 그래서 무기안료, 백색 안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써볼까요? 계면활성제에 관한 용어인데요. 물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면 계면활성제가 용해되면서 소수성기가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죠. 근데 그 계면활성제의 소수성끼리 서로 모여서 집합체를 이룬다. 그럼 이걸 뭐죠? 미셸이라고 하죠. 미셸.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에서도 한번 기출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다양한 문제집에서도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알맞은 용어는 미셸입니다.
자, 행정처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과징금을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급을 하죠. 그 독촉장을 발급하는 기간이 얼마일까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이 발급된 이후에 납부 기한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로 한다. 그래서 15, 1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주의사항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과민하거나 알레르기에 있는 사람이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카민과 코치닐 추출물이었습니다. 자, 이 두 성분은 이 각각의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안료에 대한 설명 중에 알맞은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착색 안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색조를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제품의 제형을 안정화시키고 사용감 개선에도 도움을 주죠. 점토 광물을 주성분으로 한다. 마이크, 탈크, 카올린, 탈크, 카올린이 있다. 이건 뭐죠? 네, 체질 안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체질 안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주나 금속성 광택을 부여한다. 진주 광택 안료죠. 벌써 다른 말 뒤에를 모른다 하더라도 진주가 나오면 진주 광택 안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연계 식물에서 유래한 색소 성분, 천연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착색 원료, 천연 색소죠. 그래서 체질 안료, 진주 광택 안료, 천연 색소 이렇게 각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인 거를 아실 수 있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CGMP 4대 기준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항목, 검체의 채취 방법, 보관 조건, 품질 관리에 요구되는 표준품과 시약의 관리 등 제조 공정 등의 불량품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가능한 한 미연에 방지, 제거함으로써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기준서, 뭐죠?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품질관리 기준서입니다. 이 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해야 되는 주체는 화장품 제조업자죠. 이걸 작성해서 보관하고 책임 판매업자가 품질관리 기준서를 또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티오글라이콜릭 애시드에 관한 사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용 한도가 이거는 각각의 제품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제품에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이미 외워 놓으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티오글라이콜릭 액시드는 얼만큼이죠? 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온 이육식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경우에는 티오글라이콜릭 액시드로서 이때는 5%입니다. 5%. 제모용 제품에는 티오글라이콜릭 애시드로서 여기서도 5%, 연모제에는 1%,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에는 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제조 단위분에 대하여 제조 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다. 그 다음에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만의 특징적인 조합을 말한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제조 번호입니다. 배지 번호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제조 번호라는 거. 답은 3번이네요. 자, CGMP 기준에서 건물은 제품의 제형, 현재 상황 및 청소 등을 고려해서 설계돼야 되는데 여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인동선과 물동선의 흐름 경로를 교차 오염에 우려가 없도록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교차를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경우에 작업에 뭘 둬야 될까요? 네, 시간차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차 오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사람과 대차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동선이 서로 꼬이지 않기 위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유효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다. 그래서 답은 시간차 유효폭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은 반제품 보관 용기에 표시돼야 되는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반제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 명칭 또는 확인 코드가 있었고요. 제조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보관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반제품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완료된 공정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반제품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잖아요.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완료된 공정명이 들어가야 이게 어느 단계까지 이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그 단계가 어느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품에는 완료된 공정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미생물 발육 저지물질과 그 중화제를 연결해 놓은 건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화제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거 니은에 들어갈 것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화제예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레시틴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레시틴, 사포닌, 폴리소르베이트 80이 중화제로 사용되는 미생물 발육 저지 물질은 비구아니드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비구아니드,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레시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용기 또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검체일 때 이 사항들을 붙여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된 문제죠.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번호 또는 제조 단위, 검체 채취 일자 또는 기타 적당한 날짜, 가능한 경우 검체 채취 지점 이게 들어가야 될 이게 기재돼야 되는 사항은 시험용 검체죠. 시험용 검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 주름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피부 표면의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나왔습니다. 복제하여 분석하는 기술. 이 방법은 피부의 미세한 구조와 주름 패턴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어 피부 상태를 세밀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되죠. 또 나왔어요. 복제된 실리콘 모형은 주름의 깊이와 밀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노화 정도나 피부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플리카겠죠. 레플리카라는 말 자체가 복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원료 사용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제도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식약처장이 정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나 금지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를 업자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채택된 글로벌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2009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한 그 시스템 무엇일까요? 네,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자,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간소화돼서 신제품 재발이 활발해졌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접적인 행정 업무가 아닌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 판매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가 뭐냐, 그거를 아시면 풀 수 있겠죠.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네, 이거 맞죠? 영업자의 폐업, 휴업 등의 신고 수리 이것도 맞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도 맞죠.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이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위해 화장품 공표 명령 이것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서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중에서 증기나 자연 유래 용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탈테르펜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활성 지지체를 이용한 탈색 및 탈취는 물리적 공정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동물성 원료를 활용한 탈색 및 탈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탈테르펜, 니은에는 탈색 및 탈취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글리세린 원료 규격서의 일부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색상, pH, 굴절률, 중금속, 그 다음에 기억, 미생물, 그 다음에 순도, 수분 함량 이렇게 나오는데요.
2 ppm 이하의 규격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면서 아르세노몰리브데 넘산법 또는 원자 흡광 광도법에 의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분은 바로 비소입니다. 비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여기 지금 뭐 pH, 굴절률, 중금속 이런 것들 나오죠? 네, 이게 규격,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지금 글리세린과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성분들의 원료 규격서들도 한 번씩 꼭 보시면서 시험에 이게 글리세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빼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 가리키는 피부 질환은 어떤 걸까요? 특정 화합물질이나 물리적 자극물질의 일정 농도 이상, 일정 시간 피부가 노출될 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반복적인 자극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는 게 주요 원인이고요. 자극물질에 처음 노출된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홍반, 가려움, 부종, 물집들이 나타나며 노출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피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또 반복적인 자극 이런 걸로 발생되는 거 바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 4번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에 공통으로 표시해야 되는 문구.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기능성 화장품에는 반드시 표현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준다.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해 준다. 뭐죠? 피부 장벽이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최근 고시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모가 아니라는 표현은 사용해야 되는데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피부 장벽, 니은에는 치료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기능성 화장품 성분에 관한 설명인데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될까요? 비타민 A의 안정된 유도체 벌써 나오면 뭘까요? 네, 답은 2번이죠. 레티닐 팔미테이트. 비타민 A 나오면 레티놀, 뭐 레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5개 중에 레티놀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하나죠.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비타민 A의 안정된 유도체죠. 레티놀과 팔미테산이 결합된 형태로 피부에 바르면 레티놀로 전환된 후 레티노산으로 변화되어 피부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빛에 약하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5번 특정 세균의 시험법에 관한 설명인데요. 내용이 너무 긴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해 놓으셨다면 여기서도 바로바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찾아볼까요? 유당 액체 배지가 나오죠. 검체를 여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양을 하죠. 그 다음에 메콘 키 한천 배지 위에 도마를 한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또 에오신 메틸렌 블루 한천 배지가 나오죠. 에오신 메틸렌 블루 한천 배지 이런 배지들이 나오면 이 배지에서 배양하는 세균 바로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내용들이 뭐 몇 시간에 얼마 몇 도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키워드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시면 답은 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 시험법이다. 바로 답으로 결론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을 설명하는 평가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제품 표준 견본, 원료 표준 견본, 충직 위치 견본, 색소 원료 표준 견본, 향료 표준 견본, 라벨 부착 위치 견본, 벌크 제품 표준 견본, 용기 포장재 표준 견본, 사용감 표준 견본, 외관 표준 견본. 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바로 관능 평가예요. 관능 평가가 뭐죠?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수치보다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판단하는 특성이 강한
평가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관능평가입니다. 자, 화장품 기능성 관련된 시험 자료인데 무슨 자료가 뭘 시험을 했냐 이거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유효성 또는 기능과 관련된 자료로 인체 모발을 사용해서 제품에 표시된 모의 구현 여부를 사용하는데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뭘까요? 바로 모발의 색상을 평가하는 연모 효력 시험 자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연모 효력 시험 자료는 인체 모발의 색상의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색을 결정한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주겠습니다. 멜라닌 양의 종류, 네, 피부색 결정하죠.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양과 분포 맞습니다. 카로티노이드의 축적 정도도 마찬가지죠. 피부 각질층의 두께, 이것도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피부 표면의 수분 함량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화장품의 전성분 구성과 용량을 표시한 건데요.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성분이 아닌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명은 키즈 로즈마리 크림이니까 일단 영유아 어린이용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름에 로즈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성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즈마리 잎수 이거 표시해야 되죠. 왜냐하면 로즈마리 크림이 있으니까 성분명이 이름으로 사용이 되면 그 성분은 반드시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틱 액시드,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대표적인 아하 성분입니다. 아하 성분은 용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 되는 성분이죠. 써야 됩니다. 벤질 알코올은 보존제인데 특히 어린이 영유아용 제품에는 이 보존제가 사용되면 이거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크 옥사이드 나와 있는데요. 징크 옥사이드는 어린이용 영유아용에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 보존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말 반가운 문제가 나왔죠. 이제 이거는 바로바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성분을 얼마 이상 0.5죠. 0.5% 이상 함유한 제품은 안정성 시험 자료를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보존을 해야 되죠. 어떤 게 있어요? 이 항목은 이제 눈 감고도 다 바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레티놀과 유도체, 아스코빅 액시드 유도체, 토코페롤, 효소, 그 다음에 과산화 화합물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갈 거 0.5, 그 다음에 니은에는 효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71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개념. 자, 친수성과 친유성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뭐였죠? 네, 이거 너무 쉬워요. HLB. 네, 이거는 뭐 앞으로 이게 다 뒤에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바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HLB 값이 높을수록 친수성이 강하고 낮을수록 친유성이 강하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네, 여드름 완화 및 색소 침착 개선에 사용되는 고시 외 기타 성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성분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에서 유래된 포화 디카르복실산으로 여드름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은 뭘까요? 아젤라익 액시드입니다. 새로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여드름 완화에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제조소에서 작업자 및 제조 환경의 위생 관리에 대해 규정한 기준서인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기준서 과연 뭘까요?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파악 조치 방법, 작업원의 수세, 소독 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작업 복장의 규격, 세탁 방법 및 착용 규정, 그 다음에 작업실 등의 청소 방법, 청소 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품질 관리 기준서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뭐죠? 시험, 품질 확인, 검지 채취 등 품질 관리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제조 관리 기준서는요, 원료 입구서부터 출하의 전 공정 관리를 해주는 기준서고요. 작업장 관리 기준서는 작업장의 설비와 환경에 관한 기준서입니다. 그 다음 SOP 표준 관리 지침서는 특정 업무의 세부 작업 절차서와 관련된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설비 또는 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료나 반제품을 다른 설비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유연한 관. 벌써 여기서 답이 나오죠. 네, 호스죠, 호스. 네. 자, 포장 용기 시험 방법 중에 지금 이 설명이 가리키는 시험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 시험 방법 얘기가 나오면 그 키워드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킨, 로션, 오일 등의 액상의 내용물을 담는 용기, 막의 패킹의 밀폐성을 측정하죠. 근데 시험 대상을 밀폐된 챔버에 넣고 내부를 감압시켜서 외부보다 낮은 압력 상태를 만듭니다. 내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상승하거나 용기 내부에 기포나 누출 흔적이 발견되면 누설이죠. 보존성, 안정성, 위생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이랬는데 감압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압 누설. 그다음에 여기 뭐 누설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벌써 답이 거기서 바로 유추가 됩니다. 감압 누설 시험이다. 자,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 주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매 가격은 유통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소매업자. 지금 여기서는 소매업을 통해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소매업자가 그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통업자가 이 유통업자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때는 유통업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최종적으로 누가 표시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소매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매업자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 역할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죠. 유통 화장품이 표시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화장품일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무로 수행하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네, 식약처장 내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촉이 되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성분의 사용 제한 원료와 사용 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3메틸론 2 N니트릴은 0.2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6%까지 가능하죠. 샴푸의 경우 징크피리티오는 1%까지 갑니다. 라우레스 89 및 10은 0.2가 아니라 2.0이에요. 소화향나무 발삼 오일 추출물은 0.6%까지 사용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에요. 자, 작업장의 낙하균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우법이라고 하고 실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된 부유 미생물을 직접 평판 배지 위에 일정 시간 자연적으로 낙하시키는 측정하는 방법.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공기 중에 모든 미생물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진균용은 대두카즈킨 소환천 배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균 배지는 사부로 또는 포테이토가 들어가는 한천 배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린 거예요. 측정 공간은 자, 5개 이하일 경우 정확한 평가가 어렵죠. 근데 측정 위치는 벽에서 20cm 아니고 얼마였죠? 30cm였죠. 측정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입니다. 1m 높은 위치에서. 그래서 사람의 키 높이가 호흡하는 사람의 호흡하는 그 높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게 되네요. 디귿 리얼. 그 다음에 위치별로 정해진 노출 시간이 지나면 배양 접시의 뚜껑을 닫아야 되고요.
세균용 배지는 30에서 35도씨 48시간 이상, 진균용은 20에서 25도씨 5일 이상. 이거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은 맞춤 화장품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 등색 201호를 첨가했다.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눈주위 사용 금지 원료를 마음대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제한 원료, 사용 금지가 들어가지 않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화장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소비자에게 비건 원료를 제조했다. 이것도 제조는 안 됩니다. 혼합과 소분의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조된 내용물에 점증제를 혼합해서 제형의 변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했다. 이게 대표적인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시 광고 관련된 법령과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으로 잠복을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입니다. 자, 1차 위반할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입니다. 1차일 때는. 그 다음에 2차 위반했어요. 2차 위반하면 그 다음에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 3차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9개월 동안 판매 업무 정지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3, 6, 9 이런 사항들을 위반하면 3, 6, 9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자료의 보관 기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용 기한을 표시한 경우와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한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사용 기한을 표시하면 자,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경우 사용기간 만료인 이후 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안정성 자료를 보관해야 되죠. 만약에 개봉 후 사용 기간을 표시했으면 마지막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의 제조 연료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된 경우에는 제조 번호에 따른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일 경우에는 언제로 하죠?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113 통관 일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과 관련된 문제죠. 소비자에게 소매점을 통해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될 주체 누구죠? 바로 소매업자였죠. 소매업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제품별 포장용기 재사용 가능 비율에 대한 표인데 빈칸에 알맞은 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쉽죠? 샴푸, 린스유는 무슨 화장품이죠? 두발용 화장품이죠.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 린스류는 100분의 25 이상. 그 다음에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액체 세제류, 분발 세제류는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 재사용 가능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요. 자,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듐 이런 게 나오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염류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에는 염류라고 쓰시면 되고요. 메틸, 에틸, 프로필, 필, 불, 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는 에스터였습니다. 에스터류. 그래서 기억에는 염류, 니은에는 에스터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원자재 공급자명,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수령 일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 번호 또는 관리 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87번 이제 누워서 떡 먹기 문제네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 화장품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이거는 정말 이 항목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뭐에 의해서? 직사광선이죠.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할 것.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 사용하면 안 되죠.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은 누구죠? 어린이죠.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이거 정말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조, 관리 및 보관된 제품이 규정된 적합 판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수 화장품 및 품질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을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하여 변경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변경 관리라고 하죠. 용어들에 익숙하셔야 되는 게 용어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들을 따로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그 용어와 관련된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빼놓지 말고 공부하세요. 네, 89번도 정말 쉬운 문제죠. 문서와 절차를 점검하고 승인하고 전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원자재나 완제품의 출고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 네, 이거 정말 너무 쉽습니다. 품질, 보증, 책임자. 네, 정말 쉬운 거죠. 꼭 기억하세요. 네, 포장재 출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장 자재 담당자는 생산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제공해야 되죠. 자재, 뭐가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까요? 적합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출고의 원칙은 뭐죠? 선입선출입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로 하죠. 네, 그 다음에 제공된 부자재는 WMS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 기록을 관리합니다. 자, 미생물 한도 시험 중 총기성 세균 검출 시험의 검체 전처리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일단 검체 조작은 무균 조건 하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말은 무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검체 내용물은 몇 배 희석액을 만들까요? 10배 희석액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균과 10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크림제, 오일제, 뭐 파우더 및 고형제의 이 검체 처리 과정 이것도 따로 외워놓으시고 한 번 더 이 기회에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무균과 10배 희석액이 나오지만 다른 부분이 또 괄호로 처리가 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보기에서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도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빈칸에 해당되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로 보존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제품에는 이 보존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제품이 뭐냐? 이거를 묻는 건데요. 글루타랄, 그 다음에 디하이드로 아세틱 액시드 염료, 이런 것들, 클로로부타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뭐냐? 이거 에어로졸 제품입니다. 에어로졸 제품들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존제들은 다른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에어로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프레이형 에어로졸이에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네, 자외선 차단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요. 먼저 SPF를 계산하는 거는 뭐에 따라 계산을 하죠?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피부의 최소 홍반량을 계산해서 표현을 하죠. 근데 PA는 또 뭘 계산하면 될까요? PA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이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소 홍반량 MED였고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은 MPPD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SPF와 PA를 계산하는 그 방법 뭔지 이거를 체크하셔서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연모제 사용 중 패치 테스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부분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취면으로 닦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실험액을 준비하고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를 한 다음에 얼마 동안 48시간 방치합니다.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 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몇 번? 2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모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패치 테스트와 관련된 거 기억에는 48, 니은에는 30, 마지막으로 디귿에는 2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항목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자, 판매장의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또 혼합 소분, 안전관리, 또 혼합 소분 내용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되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죠. 그래서 기억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에요. 지난해 생성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까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식약처장에 보고하죠. 그 다음에 영업자의 의무에 따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 등에 사용된 뭐를 보고해야 될까요? 원료 목록입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아볼까요? 화장품이 제조, 보관, 유통 및 사용 과정의 품질이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다. 안정성이죠. 그래서 열 안정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온도 변화 조건에서 화장품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 산화 안정성 하면 산소 및 기타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변하지 않는 거. 미생물 안정성 하면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안정한 상태. 광 안정성 하면 광해, 햇볕이나 이런 은근 조명에서 화장품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안정성입니다. 네, 알레르기 유발 표시 물질의 함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보디로션 500g에 리모넨이 0.01g 첨가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냐, 몇 퍼센트냐, 이걸 먼저 계산해서 그거를 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답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00g에 0.01이 들어가 있죠. 근데 퍼센트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누기 해가지고 100 곱하면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가 나오죠? 0.00002가 나옵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거 지우면 되죠. 공 두 개. 그리고 0.002가 되죠. 0.002%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모네는 제품에 0.002%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디로션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쵸?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가 함유가 되면 그때는 알레르기 유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0.001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0.002가 들어갔으니까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표시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0.002, 0.00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른 계산 방식들도 해설서를 보시면서 또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해당 성분을 찾아주는 문제인데요. 뭐 화학식 우린 거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글라이콜릭 액시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산화방지 제모제, 퍼머넌트 웨이브용제, 헤어 스트레이트너용제, 환원제 이런 것들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분 중에 어떤 거를 말할까요? 네,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있고 제모제에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티오글라이콜릭 액시드 이거를 골라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 이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힌트들로 이 문제들은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 품질 관리에 필요한 모두 업무에서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해당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 뭐죠? SOP. 네, 풀었으면 표준 작업 지침서입니다. SOP나 표준 작업 지침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피부의 기능 중 하나를 설명할 건데요. 자, 피부는 외부의 물리적 마찰과 충격으로부터 뭘 하죠? 보호하겠죠? 멜라닌 세포를 통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죠. 일정한 pH를 유지해서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보호 기능이죠. 이 보호 기능 외에도 정말 다양한 감각 기능, 체온 조절, 흡수 및 분비, 저장, 그 다음에 장식 기능,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피부의 기능은 바로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호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론서부터 이렇게 5천 개나 되는 문제를 푸시는 데까지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과 다양한 슬럼프들을 극복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해 오신 것이 결국에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마지막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